YWCA 위장결혼식 사건, 유신체제 유지 발표. 박 대통령이 시해된 지 2주일 후인 11월 10일, 최규하 대행은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다. 새 대통령은 기존의 유신헌법 방식에 의해 뽑기로 하고,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임기에 따르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헌법을 개정해서 새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겠다. 뭐야, 또 체육관 대통령 뽑겠다는 말이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고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다시 예전처럼 직선제로 돌아가려는 모양임.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 최규하는 김종필을 불렀다. 부탁이 있습니다. 김 총재께서 대통령 후보에 나서주시죠. 왜요? 최 대행님께서 그냥 나서시죠. 제 생각에는 김 총재께서는 유신헌법 속에서 당선이 되시는 게 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필은 임시직에 불과한 대통령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시오. 최 대행께서는 최근까지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으니 유신시대를 마감하는 대통령이 되시고 1년 안으로 새 헌법을 만들어서 직선제로 바꾸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전 정치를 잘 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김종필은 끝내 거부했다. 그는 야심가였다. 유신헌법을 고친 뒤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 하지만 이런 소식에 제야와 야권 인사들은 크게 분노하여 윤보선의 집에 모였다. 백기환, 이건 배신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또 유신헌법 체제에서 체육관 대통령을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김대중 측근, 시방 김대중 선생께서는 이러셨구먼요. 야권이 반대를 해서 최대행 체제를 무너뜨리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리 군부가 나설 가능성이 있은게 그냥 최대행 체제에서 새 헌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 요렇게런 말입니다. 윤보선, 대중이가 원래 지나치게 신중한 면이 있어. 정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울질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주체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혼식을 가장한 시위가 예식장에서 벌어지게 된다. 장소는 명동성당 앞에 있는 YWCA 회관. 회관에는 400여 명의 제야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 다음은 신부 입장. 아,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부가 미처 웨딩드레스를 만들지 못해 이곳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하하하. 자자, 그럼 지금부터 선언문 낭독으로 본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속임수를 써가면서 집회를 열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유신독재가 물러났는데도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화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유신 잔당들은 현 체제 유지 후 개헌이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화 열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적극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신 잔당 물러가라! 통대선거 결사반대! 거국내각 돌입하라!
하지만 계엄령 하에서 집회는 불법이었으니 곧 전경들이 식장에 들이닥쳤고 이들 중 200여 명이 닭장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압송되게 된다. 윤보성과 함석원은 고령인 관계로 서면 조사로 끝났다. 뜻밖의 고문. 하지만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나 경찰들 모두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잡아가는 경찰들이 미안해했을 정도다. 11월 들어 해빙 모드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곧 민주시대가 도래할 텐데.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내일이면 풀어주겠지 하면서 경찰서 입취장에서 편안히 잠을 청하던 제야 인사들은 야밤에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면서 사태가 급반전된 것이다. 이후 군인들은 가혹한 고문을 가하면서 내라는 모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어떤 고문이 가해졌던 것일까? 당시의 증언들이다. 제야인사 백기환, 그때 하도 두들겨 맞아서 완전 폐인이 됐지요. 기억상실증, 정신착란증, 협심증 등의 합병증에 고관절, 무릎관절 5번 치우추가 다 망가졌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체중이 40kg이었어요. 김병걸 교수, 처음에는 오자마자 5명으로부터 발길질, 몽둥이질, 고무신짝으로 얼굴 후려맞기 등 1시간 정도 사정없이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실에서도 2시간 정도 정신없이 맞았어요. 양무릎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운 채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허벅지를 군화로 지근지근 밟는데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면 몽둥이로 사정없이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고문이 자행됐고 고문을 당한 후에야 조사를 했는데 조사 과정 중에도 구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고문을 3일간이나 받았어요. 전 국회의원 임채정의 증언이다.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너 언제 이북 갔다 왔어? 라는 고함과 함께 강목 세례가 시작되는데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귀가 찢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는데 그 얼굴로 감방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도 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상현의 증언이다. 그때 보안사는 김대중 진영에서 제야와 학생들을 동원해 정권 타도를 시도하는 것으로 헛다리 짚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은 지은 죄 이상으로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던 거죠. 어쨌든 제야 인사들은 YWCA 사건을 계기로 군부는 결코 민주화에 호의적이지 않더라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다만 그런 사실을 알 턱이 없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곧 민주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랬던 70년대 말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고 총은 군인들만 가지고 있었다.